세상 전의 사람 나라 아태쟁패 8번째 세계 반도체 대란 아베 일본 망한다. 지금 이런 추세가요 계속돼 가지고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래가 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반도체 대란이 한국에게도 큰 고통이 될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대란을 일으키는 원흉, 전범은 누가 될까? 아베가 되겠죠. 세계의 표적이 됩니다. 그죠? 세계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결국은 세계 반도체 대란은 세계의 모든 공격이 누구한테로 향한다? 아베와 일본한테로 향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본이 그죠? 세계 대전을 치러본 국가지만 이거 못 견딥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달을 못 갑니다. 바로 항복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일본은 세계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베와 일본은 이런 식으로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저도 이 동아일보에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반도체 D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7%가 넘어요. 87.3%예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저 나라 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건. (2018년)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은요 한국이 73.4%, 두 회사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45.6%, 거의 반 가까이. 자, 반도체가 뭔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차차 얘기를 하고, 아베가 외란을 일으켜준 거, 이거는 우리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천재가 뭡니까? 천년입니다. 천년. 일우는 한 번 만나는 겁니다.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선 아베가 미쳤어요. 이 아베의 한국 공격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셈을 하고 저런 공격을 하느냐 싶을 정도로 아둔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미가제식 자폭 공격이에요. 저거 죽는 공격을 자꾸 하는 거라.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한국에 대고 있던 빨대 있죠, 그죠? 한국이 일본한테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빨대를 꼽아 나오는 게 지금 몇십 년째예요. 65년부터 지금까지니까 50년 이상 빨대를 꽂고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빨대를 아베가 잘라버린 거예요. 미쳤지, 완전히. 그것도요,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할 때, 저가 만년 흑자를 보는 한국 빨대를 잘라버린 게 그게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국가주의적 그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가 영 안 되는 거예요. 그 5월 달에 무역 수지가 일본이 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대중 수출도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보세요. 한국은 50년 동안 그 한일 수교 이후에 5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만년 흑자를 보는 나라인데 2018년도에도요 흑자 3위였어요. 그 다음에 교역량도 그죠? 3위예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매년 20조 내지 30조 원 흑자를 봤어요. 작년에도 240억 불 흑자를 봤어요. 관광도 한국 관광이 2위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한국 관광은 4분의 1이 한국 관광일 뿐만 아니라 또 관광 흑자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750만 원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200만 남들밖에 안 와요. 그게 어마어마한 흑자예요. 더구나요, 한국인들이 일본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딴 나라 여행 계획하고 달라가지고 중소도시에 많이 간다 그래요. 중소도시에는 한국 관광이 큰 벌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빨대까지 잘라버린 겁니다.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요, 일시적인 그로는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은 한국은 기술 정석에서 벗어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겠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그런 노력하겠어요. 일제가 안전적으로 공급되고 그 제품이 좋은데 뭐라고 딴 거래선 찾거나 국내에서 있잖아, 중소기업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기업거 쓰겠어요. 그죠? 그 만년 종속돼 있던 걸 이렇게 도발을 하는 말에 한국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서 기술 독립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요, 가미가제식 공격을 하면은 결국은 세계 반도체 대란을 가져와가지고 아베와 일본은 세계의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자폭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기회예요. 그래서 한국에 천재 일우의 기회를 줬다. 아베가. 우리 아베 만세 해야 될 판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만 했냐면은 반도체 산업의 수출로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반도체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요,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를, 메모리 반도체 6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주도 국가입니다. 딴 나라하고 게임이 안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 반도체는요, 근데 반도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막 모든 분야에 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다 필요해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예요. 반도체 공급이 안 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톱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21세기 최고의 경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산업 무기, 경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그 수출 규제를 하면서 기술 독립의 기회를 쟤들이 줬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면은 한국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국가,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라는 위상을 갖게 됐겠죠. 국가 위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21세기 최고의 무기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국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거 어마어마하네. 우리가 최상차이가 그래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반도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 보여줬냐? 미국의 기업들, 특히 전자업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동아일보는 요즘 뭐 동아일보를 보지는 않지만은 기사들이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동아일보는 좀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중립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반도체 의존해온 미 기업들 연쇄 타격 우려에 행동 나섰다. 아직 반도체 공급이 무슨 차질이 있는 게 아니죠. 전혀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지레 겁을 먹고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될까봐 미국에서 기업들하고 그 산업계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고의 산업무기, 경제무기, 심지어는 전략무기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 전자업계가 한일에 한국과 일본에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게 양쪽에 보낸 편지입니다. 미 산업계 6개 협회,
미산업계 1개 협회도 아니고 반도체 협회도 아니고 6개 협회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죠? 한일에 보낸 서한 전미제조업협회, 반도체 경업협회, 공업협회. 오, 대단하죠? 이런 데서 보내가지고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 변화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꼭 경고를 합니다. 아직 무슨 반도체 공급이 차질이 전혀 있는 게 아닌데. 미국 반도체 공업협회가 등이 한일 무역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 부품, 중간재, 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재 부품은 주로 누가 주도를 해요?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죠. 그 다음에 중간재는 이건 압도적으로 한국이 생산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조립하는 건 누구죠? 중국이죠. 완성품을 만든 데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체로 고가품을 만들고 여기는 저가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 그 미국이 있잖아요. 세계를 선도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패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 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견디겠어요? 이게 전부 세계 1, 2위에서부터 세계 톱을 차지하는 기업들인데.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미국 점유율이 87%다.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중요 제품의 한국산 반도체 D램, 낸드 프레시를 활용한다. 스마트폰 등 소형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쓰고 다이오드 패널에 90% 의존한다. 한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OLED 장착 제품은 세계적으로 4억 7천만 대에 이른다. 이게 생산에 차질이 난다는 겁니다. 4억 7천만 대. 독점한 대.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TV, 태블릿 PC 생산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세상이 왜 될까? 완전히 심하게 말하자면 컴퓨터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IT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한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양화를 시도했지만은 한국 품질이 워낙 좋은 모양이에요. 품질 격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IT 기업들도 한국산 반도체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 안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량은 2017년도에 33억 달러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한 해 사이에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64억 달러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아마도 도쿄에다가 옛날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소도시에다가 원자폭탄 투하했는데 이제 막 도쿄에 핵폭탄 투하하려고 할 거예요. 미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불안이 커지면서죠.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고 사재기까지 한대요, 지금. 그 원망이 누구한테 다 돌아갈까? 아베한테 다 돌아가요. 이미 상당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재기를 하니까 D램 가격이 3주 만에 수출 규제한 지 3주 만에 20%가 올라버렸어요. 26%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페이스북도 한국산 반도체 서버를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차질이 생기면은 어떻게 됐냐? 만약에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휴대전화 16억 4천만 대, TV 2억 9천만 대, 데스크탑 모니터 1억 5천만 대 생산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있고,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1억 8천만 대 노트북, 2억 1천만 대의 태블릿 PC, 1100만 대의 서버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의 중요 구입 회사는 이 세계 굴지 회사들입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 1억 대 정도도 타격을 입는데요. 포드 등 미국 자동차 브랜드도 여기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하이얼, 텐센트 등 중국 기업과 소니, 도시바 등 일본 기업도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반도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반도체 호황을 근래 엄청나게 누려왔죠. 그렇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호황 배경 및 지속 가능성 점검하는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의 보고서의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소개할 것 같으면,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2015년에는 13.5%였는데 2025년에는 원래는 70%까지 했다가 낮췄어요. 그래서 50%로 낮췄는데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장비도 구입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 되는 걸 미국이 막으려고 그래요. 반도체가 그만큼 전략적 무기라는 걸 미국이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거 패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중국한테 그 반도체 굴기를 허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몸부림을 쳐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삼성을 따라오거나 하여튼 좀 그 반도체를 양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못 따라오면 따라올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당분간 몇 년간은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 죽이기 할 수 있겠어요?
이재용이는 감옥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중공인은 못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 그 다음 미국에서도 뭐 시스템 반도체 강자인 인텔이 뭘 여하튼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별 위협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기업 중심, 메모리 중심의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재료 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한 생태계 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외국이 겁나는 게 아니라, 그죠?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 결론이죠. 그래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60.7%나 되고,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는 점유율이 아직 4.1%밖에 안 된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앞으로 몇 년 내에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왜 그래 보냐 하면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목표로 해가지고 134조, 3조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가 30%,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융합을 해가지고 자체 처리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래요.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좀 해봅시다. 현재 첨단 산업, 주도 산업,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산업의 필수 소재죠. 이거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고 뭐고 앞으로 미래는 그죠? 반도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AI 제품들의 메모리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 소재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류가 정말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발명이 뭐냐면 철입니다, 철. 철이 모든 걸 바꿨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류의 여하튼 이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준 겁니다. 국가가 형성된 것도 철기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동력은 뭡니까?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21세기에 철과 전기 같은 이런 존재가 반도체다. 이게 없으면은 철기 시대로 말하자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마차 시대, 등불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결정적인 소재다. 그런데 이 한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한국이 생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세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도 누구한테 의존한다? 한국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무기를 가지고 미국한테 이렇게 벌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요, 자국의 어떤 그 힘을 국제적인 위력으로 바꿔가지고 패권을 차지하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 나쁜 짓 하자는 뜻이 아니라, 외국의 그 무례한 또는 어떤 야만적인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는 반도체를 무기화해야 돼요. 평화를 위한 무기화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한국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 5년간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현재의 반도체 산업 사슬, 반도체 산업의 사슬이 있거든요. 이게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장비, 소재, 핵심 부품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중간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은 미국, 고가는 미국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저가 생산하고, 이런 먹이사슬 비슷한 반도체 산업사슬이 있죠, 그죠? 이거는 당분간 누구도 못 벗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국이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딱 서가지고 키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한국이요, 내가 볼 때는 시스템 반도체도 투자만 제대로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시스템이란 게 뭐냐 하면은 소재와 제품을, 그죠? 융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결합해가지고 제3의 새로운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일종의 종합해가지고 융합시켜서 변형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요, 한국인들이 시스템화에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가 잘해요? 시스템 능력 별로 없어요. 한 가지를 깊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보면요, 이거 나중에 또 우리 여건이 되면은 이런 얘기도 하면 재밌을 텐데, 한국어가요, 섬세한 차이를 구별해낸 능력은 막 다른 언어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해요. 노랗다는 게 한 20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 노랗다는 색깔의 구별뿐만 아니라 그 감정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누리끼리 하다 하면 뭐 어떤 느낌까지 타고 오잖아. 그 사람의 상태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병색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죠? 이런 장 구별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이 또 있잖아요, 그죠? 뇌의 기능을 굉장히 발달시킨대요. 젓가락을 주로 쓰는 게 한중일인데, 그 중에서도 쇠젓가락이 이게 제일 뇌의 기능을 아주 높여준대요. 근데 내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세젓가락을 내 쓰다가 몸이 이래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쇠젓가락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을 써요. 어디 음식점 가면 꼭 나무젓가락 찾아요. 쇠젓가락 그만큼 어려워요. 그럼 섬세한 어떤 기능을 지금 익힘으로써 뇌에 자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한국이 늦게 출발해가지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으면서 있잖아요. 그죠? 상품화에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죠.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요. 일본 걸 완전 뛰어넘었잖아, 지금. 일본 거하고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이 일본 제품이었는데, 불과 한 10년 사이에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이 한국 걸 구입하는 정도예요. 그게요, 뭐냐 하면요. 상품화 능력이에요. 상품화 능력인데, 상품화 능력 중에는 독창적인 뭘 개발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융합해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빔밥 원리입니다. 그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요, 전통 음식도 있지만은 퓨전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안 같아요? 떡볶이 종류만 해도 막 100가지도 넘을걸. 노라탁 하는 말이 막 수십 가지 되는 것만 처럼 있잖아요. 그죠? 한국의 음식류도 보면 막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조금의 융합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스템화 능력이에요. 상품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이런 거 대규모 투자를 한다니까 이런 게 투자가 되면은 저런 기능이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요, 이 덧붙여 얘기하자면 삼성이요, 젊은 여자들 너무 많이 죽여놨잖아. 그러고 무책임하고. 이제 합의를 봤다 그지만은 베트남에서 또 거짓하고 있거든, 지금 삼성이. 왜 그러냐면요, 이 기업이 그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재용이 끌어내리면 돼요. 뭐 이 얘기는 뭐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두십시다. 자, 반도체가 21세기 최고의 산업무기다. 전략무기다. 근데 그걸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를 한국이 하고 있다. 이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근데요, 정치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힘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 그래서 한국에 그죠, 정말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나와야 돼요. 내가 좀 여건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좀 키우고 싶어요.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무기는 뭐고 우리의 약점은 뭐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건요, 인재가 양성이 돼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아베 외란이 지속되면은 세계 반도체 대란이 온다. 그러면은 한국을 공격한 놈은 죽일 놈이 되겠죠. 아니에요?
왜? 세계 반도체 공급을 끊어놨으니까. 그래서 세계는 뭐라 합니까? 아베 죽여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 외란이 성공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요. 성공하자면은요, 나중에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많이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베 외란이 성공하면은 한국 반도체 생산이 급락하고, 그럼 세계 공급을 못 하겠죠. 공급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세계 산업 경제가 완전히 역주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락하겠죠. 급쇠퇴합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인데요. 이 거의 전 산업이죠, 그죠? 요새 이거 사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면 어떻게 됐냐면요. 21세기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1980년대부터 세계가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돌아갈까?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요. 이건 견디지를 못해요, 인류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예를 들면 우리요, 전화번호 한 사람이 몇 개쯤 외우고 있었을까? 20, 30개는 다 외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 이미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한 거거든요. 그러다면 그 타격을 누가 제일 많이 받냐? 미국이 제일 많이 받아요. 왜? 미국이 기술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기술 패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죠? 근데 이쪽 기술 패권 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응? 심지어요, 비행기도 첨단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전부 반도체로 하잖아. 그럼 미국이 패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몰락해요. 그래서 미국이 리더십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 0%입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아니겠어요? 반도체 대란 일어났는데도 우리 트럼프 잘한다 하면 대통령이 될까? 아마 죽일 놈 될 겁니다. 미국 그 트럼프 때문에 나라 망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다음에 중국은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입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소원하는 게 반도체 굵기 아니에요. 그죠? 왜? 세계 패권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타격을 입고 AI 개발에도 타격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또 공산 독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반도체 굵기를 한국이 그 생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굵기에 막 거의 전략적으로 덤벼들 거예요. 왜? 이게 세계 패권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굵기가 성공한다면은 중국은 강력한 패권 드라이브를 하겠죠. 그러다면은 패권이 누구한테 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요,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럼 미국은 몰락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결과를 아베의 외란이 일으킨 결과는 그죠. 한국을 그 고통에 빠뜨리는 건 틀림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를 죽여요? 사실은 트럼프와 미국을 죽여요. 미국이 참겠어요? 절대로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아베 추계라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어요. 미국 기업연구소라는 데서 홈페이지에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중국 화웨이 마선 동맹국 무력화, 중국 화웨이하고 마선은 한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일본은 보복을 중지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지 안 하면 이 사람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가만 안 있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그 한일 양국에 보낸 편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보면요, 미국이 아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딱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 다음에 반도체가 미국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어떤 타격을 입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베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답이 다 나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하면 기업의 말하자면 기업을 위한 연구소죠, 그죠? 그렇죠? 이 연구소의 생각이니까 미국 자본과 미국 기업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아예 노골적으로 이랬다고 얘기해요. 수출 규제 그만두라 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죽이려고 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구소는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가 미국 화웨이 제재를 참고해 삼성,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한국의 기업에 대한 핵심 소재 제한을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의 위협은 파괴적 위협하고 일본이 파괴적인 보복을 하게 된 이런 보복을 하면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에 무너진다. 혼란 빠뜨리고. 이래 되면은 중국의 5G 통신에서의 지배력을 확대시켜 나간다. 화웨이 죽이기를 했죠, 그죠?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오히려 큰단 말이야. 그 얘들은 철저히 미국 자본의 입장입니다. 그죠? 일본의 행동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5G 무선 시장에 진입한 삼성전자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람들 보세요. 중국하고 대결한 데 있어서는 삼성도 자기 편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화웨이 5G 장비 출시를 막고 있는 것을 어렵게 할 거다. 이게 화웨이를 도와주는 거다. 너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 우리 그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너는 우리 적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수출 제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나오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요, 불구경하고 있듯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산업계, 반도체 업계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볼튼을 어디 보냈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보냈죠. 그래가지고, 그죠? 그 답은 딱 나와요. 보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삭제, 절대 안 돼! 수출 규제 풀어! 일본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 지금요, 일본이 방향이 싹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전에 얘기했죠. 조국 잘라. 얘가 소중화로 가잖아. 중국 편으로 가잖아. 잘라. 그 다음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대로 유지해. 일본하고 우리 한 팀이야. 그 다음에 호르무즈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철저히 이건 그죠? 철저히 미국 자본과 기업 입장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미국 산업계 생각은 아베가 한국을 공격하면은 한국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익을 준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 타격을 준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볼튼을 보내가지고 이래 나오니까 한국, 일본의 문제 해결을 강요했다. 그래서 전번 동영상에서 제가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한 동영상에서 이래 갈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반도체 생산이 급락하고 중단하면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는데 뭐 이건 다 얘기했던 거죠. 이래 되면은 여하튼 미국이 선두에 서가지고 또 유럽은 따라가겠죠. 그죠? 세계가 반도체 없이는 안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모두 누구를 공격한다? 아베를 공격한다. 그래서 아베는 자유무역의 적, 인류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베 외란이 결국 어디로 갔냐? 세계의 아베 제거 작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일본도 같이 망한다. 이제 약간 요약을 하자면은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아베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영향력은요, 기껏해야 한국 죽이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한국이 반도체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는 겁니다. 규모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의 영향력은 파국을 불러온다.
미국 리더십에 치명타를 준다. 중국에도 타격을 주고 반도체 굴기가 성공하면 심지어 세계 패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아베는 끝난다. 일본은 침몰한다.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요.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래 가. 활 한 발 안 쏘도 돼요. 한국이. 작전 딱 하나만 하면 돼. 그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튼 무의이화 자력 척외가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일전이라고 자꾸 계산하는데 한일 역사전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것도 한일 역사전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가주의의 대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죠? 근데요, 지금은요, 이거는요, 반도체 이 싸움은요, 한일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아베와 세계의 싸움이에요. 이해가죠? 아베의 세계죠. 그러면 세계는 그죠?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면 아베 제거 작전에 반드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동학에서 말하는 무위이화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돼. 그 다음에 차력척외예요. 척양척외, 우리가 근대 이후에 부르짖던 자주화의 핵심 구호 아니에요. 그죠? 척양척외. 외놈 물리치고 양놈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자주 독립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차력척외가 돼.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외놈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 힘을 빌려가지고? 양놈 힘을 빌려가지고. 이게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천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마치겠습니다.